우리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즐기는 동안 그 그림자 속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사이의 법적 공방, 그리고 폭로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예인과 매니저 사이의 임금 체불이나 감정 싸움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인간이 타인의 존엄성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그리고 스타라는 권력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불편한 진실입니다. 특히 산부인과 대리 진료 의혹과 관련된 충격적인 제보들은 이것이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실정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니저들이 느꼈다는 그 모멸감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대중을 경악하게 만든 키워드는 단연 산부인과 그리고 대리 진료입니다. 매니저의 입에서 나온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표현,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직장 상사를 위해 약국에서 두통약이나 소화제를 대신 사다 줄 때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가 느낀 이 모멸감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많은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사후 피임약 처방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염 치료나 정기 검진을 위해 타인을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대에 눕게 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인 대리 진료에 해당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처방전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갈 수 없는 급박한 상황, 그리고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복용해야만 효과가 있는 약물, 바로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사후 피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매니저라는 직함 아래 20대 초반의 어린 사회 초년생이 겪었을 그 수치심과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처리하기 위해 병원에서 거짓 연기를 해야 했을 그 심정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를 넘어선 인격적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의혹은 과거 박나래 씨 매니저들이 폭로했던 또 다른 사건과 맞물리며 거대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매니저들은 과거 차량 뒷좌석에서 박나래 씨가 이성 친구와 부적절한 스킨십, 이른바 19금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자극적인 폭로라고 치부되었던 이 발언이 이번 산부인과 대리 처방 의혹과 만나면서 소름 돋는 개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바쁜 스케줄 이동 중 차량 내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행위, 그리고 그 직후 이어지는 장시간의 녹화 스케줄, 본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매니저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는 가설이 성립됩니다. 녹화 들어가야 하니까 네가 가서 약 좀 받아와. 이 한마디에 담긴 폭력성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는 매니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생리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 즉 현대판 몸종으로 취급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소름 끼친다, 모든 것이 연결된다라고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논리적 정황들이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폭로에서 더욱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박나래 씨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미안해요, 고마워요, 마사지유 맛있는 거 사지요라며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른 듯한 화법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지시 내용은 잔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출국 수속을 마치고 면세구역에 들어가 있는 매니저에게 다시 밖으로 나가서 명품 가방을 사오라고 지시하는 상황.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안구역을 역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넬, 에르메스 같은 명품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은 상대방의 고충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상명하복의 갑질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감시체계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악용해 매니저가 마시는 음료수 한 잔까지 통제하고 압박했습니다. 이 에너지 드링크는 뭐야? 목말라서 샀습니다. 아, 그래? 알겠어. 이 짧은 대화 속에 숨 막히는 감시와 통제의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말로는 가족 같은 사이, 언니 동생하는 사이를 표방했지만
실상은 24시간 감시받는 노예 생활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친밀함을 무기로 부당한 업무를 정당화하고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수법입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매니저는 미국행을 택했습니다. 현재 그는 미국에서 휴식을 취하며 심신을 달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조사를 다 마쳤다라고 생각할 때쯤이면 또 다른 혐의를 추가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로 펌을 선임할 능력이 있는 연예인이 일반인인 전 매니저를 상대로 벌이는 말려 죽이기 작전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경찰 출석 요구, 고용노동부 조사, 끊임없는 진술 번복 요구, 이러한 과정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을 상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건다는 것은 사실상 그가 한국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을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아닐까요? 챕터 5. 박나래 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자정을 촉구하며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나 묵직합니다. 이른바 박나래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일련의 사태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구조적인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매니저를 자신의 손발처럼 부리며 사적인 영역, 심지어는 불법적인 영역까지 끌어들이는 관행,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막강한 자본력과 인맥을 동원해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 대중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소탈하고 친근한 나래 코기의 이미지를 팔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누구보다 권위적이고 차가운 고용주였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처방 의혹부터 산부인과 대리 진료, 명품 심부름 갑질까지 이 모든 의혹들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수사 당국은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핑계로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니저는 연예인의 감정 쓰레기통도 불법 행위의 대리인도 아닙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며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참으로 씁쓸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의 웃음 뒤에 누군가의 눈물이 감춰져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법의 심판은 공정하게 내려질 수 있을까요? 저희 채널은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 맺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새로운 팩트가 확인되는 대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